네, 오늘 유한타증권의 김철환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장도 이번 주 계속 좀 반등이 나옵니다. 어제는 특히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분위기 좋았는데 선물 시장도 여러 가지 좀 호재를 반영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쪽 먼저 분위기 점검해보고 갈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아시아와 유럽 증시 상승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이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미니 다우 지수 선물은 1.47% 급등하며 16,172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 3분기의 주요 지수는 9% 가까이 하락하며 2011년 이후 분기 기준 최악의 기록을 나타내었습니다. 4분기와 내년 이익 전망 역시 투자 심리를 돌리는 데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상품 가격 하락 추이가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의 지표는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주 관심의 집중을 받고 있는 고용 지표 중 첫 번째로 발표된 9월 ADP 민간 부분 신규 고용자가 2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전망치인 19만 4천 명과 전월에 18만 6천 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ADP 고용지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할 고용지표의 동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고용시장은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 발표된 미국 중서부 지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시카고 구매자 관리지수는 48.7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월에 54.4와 예상치인 53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구매자 관리지수는 50을 중심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구매자 관리지수가 50을 하회한 건 올 들어 5번째로 신규 주문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지표의 호조로 달러화는 전일의 약세를 전환하며 강하게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로화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다음에 골드 차트를 보시면 강한 달러의 영향으로 국제 금값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 1%인 온스당 11달러 50센트 하락하며 1115달러 30센트에 마감하였는데요. 9월에만 1.5% 하락하고 3분기에는 4.8% 하락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1100달러 초반에서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혼재하며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 원유 재고는 40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히며 가격 하락 압력을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러시아의 시리아의 공습 영향으로 가격은 약보합세인 0.3%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상품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 지표가 나왔거든요. 물론 중국장이 쉬어서 좀 반응을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또 해석을 해주실까 상당히 또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해외 증시 이제 밤에 또 매매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략까지 함께 묶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제는 해외 선물 품목 중에서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FTSE 차이나 A50 지수 선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중국 주식시장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해지 전략으로 이용하고 양방향 매매를 통해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중국 증시에 어떠한 이슈와 경제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8월 말 중국 증시는 급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중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성숙하지 못한 시장임을 드러내다 비관론이 커지면서 증시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더불어 정상화되지 못한 제조, 무역, 그리고 물가 관련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까지 중국 당국과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중국 증시가 팽창한 것이 당국의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등으로 증시에 대한 거품 부분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월 초에 급락한 증시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국 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서 2조 위안을 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세력을 수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적도 있고요. 정부의 이러한 극단적인 개입 역시 시장 참여자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이슈와 함께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예상을 하회하고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제조업 PMI, 즉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다음의 표를 차례로 보시면 두 가지의 지수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중국 당국에서 발표하는 관리 지수와 민간 업체에서 수집하여 발표하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치 50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의 하락, 이하일 경우에는 경기 하락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중국 경제에서 이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최근에는 50 미만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 하락기에 절묘하게도 제조업 PMI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차이신 제조업 PMI 역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중국 증시 팽창기에는 잠시 50을 넘기며 선방하다 2015년에는 지속적으로 50 미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증시는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 안정화 과정에서 거칠게 개입한 당국의 조치가 아직까지는 실패했다고 여기는 여론이 많지 않다는 점 역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미 시작된 증시 부양 정책을 멈출 수 없으리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개인 소득 향상과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증시 활성화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가 성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잠재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국 산업 및 증시는 추후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와 더불어 제조업의 수익 구조 개선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월 발표되는 제조업 관련 지표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추후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데 척도로 삼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2달 연속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에는 좀 못 미친다라는 전반적인 좀 시장의 평가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역시 또 이런 해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앞에서 지금 두 가지 PMI 지표 지금 얘기 들으셨는데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 예비치가 10월 달부터는 발표하지 않기로 또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